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 놓고. 저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지영의 아들 전우환의 폭로가 연이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의 죽음은 그저 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날의 악몽과 더불어 전두환이라는 그 이름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정이 안 좋다고 운운하며 자신한테 당했어야 한다는 식의 뻔뻔한 발언은 지금도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기억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국민을 가장 참담하게 학살한 그 대통령의 손자가 직접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을 학살자라며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전우환의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행각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나갔는데요. 자신의 가족들이 출처를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과 세금은 약 1,000억 원으로 당시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이 도대체 어떻게 법망을 피해 전씨 가족들 모두가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손자 전우환이 말하길 외국인 학교의 운동 시설장을 전부 빌려서 아침에 가족 및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쳤으며 당시 배드민턴 국가대표분들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며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 배째라는 식으로 말했던 전두환이 외국인 학교 운동 시설장을 전부 빌리고 여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가르칠 정도이면 29만 원이 아니라 2,900만 원이 있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운동을 마친 후 인당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챙겨주었으며 며느리들이 이순자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 엄청 잘 보이려는 노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우환의 어머니는 아버지인 전지영이 배우 박상아와 해외에서 바람을 피고 있어 그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자녀인 전우환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성장했을 거 생각하니 무척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아버지인 전지영의 바람피는 것을 돈으로 보상이라도 하듯 어머니에게 줄 때 어머니도 전우환도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은데요. 이후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길 와이너리, 출판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여기에 전지영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 그런 사업들은 몇 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며 기본 몇백억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채권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양의 비자금이 전두환 저택 어딘가에 있는 금고에 다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많은 돈을 추징금과 세금 1,000억 원을 피해 어떻게 세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집안의 돈은 경호관들에게 가고 경호관들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하게 되면 이럴 경우 자금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우환은 이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일까요? 전우환은 아버지인 전재용이 회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절차 자체도 서류를 조작하는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으니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서류로 인해 거기에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기재했다며 자신의 아버지는 범죄자인데 이러한 사실이 너무 창피했으며 제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분이 똑같이 공평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가족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빨갱이들의 계획일 뿐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것들에 대해 전우환이 물어보면 쇠뇌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두환은 민주주의 영웅이고 민주주의 아버지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었고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피해자이고 돈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켰던 것인데요. 전우환이 이렇게 폭로를 안 하면 이 자들은 죽을 때까지 법을 피해서 처벌받지 않을 자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우환 자신도 정말 추악한 범죄자라는 걸 배웠다며 자신은 성범죄자이고 마약 범죄자라고 했는데요. 자신은 다 자수하고 법의 처벌 및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악의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전우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아들 전우환의 폭로를 알게 된 아버지 전지영의 반응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 무엇이 당황스럽다는 것일까요? 전지영 자신의 아버지가 국민학살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모른다고 한 것이야말로 당황스럽지 않나요?
천억 원이라는 추징금과 세금을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남긴 후 29만 원밖에 없어 위와 같이 호화스러운 생활에 몇백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할 정도인데요. 할 짓이 없어서 어린 아들을 자신이 바람피운 여자와 함께 뒹굴던 침대에 데려다 놓았을 때 아들 전 의원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야말로 어이없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식에게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외로웠을 전 의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손자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들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 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서민이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와 아들 재국, 재용, 재만, 딸 효성과 남편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 면탈,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검찰은 신속하게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민이는 검은 돈의 실체는 전 씨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 의원 씨 폭로를 떠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922억 원 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전 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받아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추징금은 전 씨 일가 차명 부동산인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 공매대금으로,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55억 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의원 씨의 폭로와 관련해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일축했습니다. 물론 전 의원의 범죄는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유튜브를 통해 극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에는 전 의원만의 명분이 있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 의원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봄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인 전재용이 아들 전 의원을 당황스럽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 당신이 지금껏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것을 제발 깨닫길 바라봅니다. 또한 전재용 당신의 아버지 전두환에 대해 온 국민은 당황스럽다 못해 당해야만 했던 억울함과 분노를 지금 이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나 봅니다.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세요.